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기온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3도, 포항은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4도에서 15도 안팎 보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일교차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거나 집안이 약해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 발효 중이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중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날림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요즘 소에게 먹일 볏짚 사료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장마로 볏짚이 물에 잠겨 썩으면서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값비싼 수입 조사료나 배합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어 소를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협회장과 축협장을 지낸 40년 베테랑 농부는 올해처럼 볏짚 조사료 품질이 형편없는 적은 없다며 혀를 찹니다. 볏짚은 온통 먼지 투성이거나 곰팡이가 펴 절반은 소가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볏짚이 다 지금 이제 물에 젖어서 썩고 변질되고 이렇게 해서 소를 먹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농가마다 아마 예년에 비하면 한 50% 정도의 볏짚을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들판의 마시멜로라 불리는 500kg짜리 곤포 사일리지 한 롤 가격이 8, 9만 원으로 지난해 6만 원보다 30%나 뛰었지만 이마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를 굶길 수는 없기에 3배 비싼 수입 배합 사료를 먹이면서 농가마다 사료값으로 2, 3천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볏짚이 저렇게 없으니까 이거 비싸지만 이거 수입 풀, 수입 사료 전부 다 이걸로 해가지고 먹일 수밖에 없어요. 볏짚 조사료 난은 지난해 가을 예고됐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벼 수확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할 때 수확해야 영양분도 많고 사료 가치가 높은데 물에 잠긴 볏짚은 썩어서 소가 먹지를 않습니다. 건초 수입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른 데다 주요 수출국에서 작황이 좋지 않아 대체 물량 확보에 비상입니다. 고환율에다가 국제 물류 가격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건초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쪽에도 이제 그 미국계도 지금 작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차질이 많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조사료 난을 예견하고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뒀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볏짚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수입 건초를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 농가들은 단기간에 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한 사료 안정기금 설치나 국내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주시는 SMR 법정 지원금이 7,800억 원에 달한다는 과장된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SMR 유치를 홍보하며 7,800억 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지원금을 부풀린 뒤 이를 80년간 합산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발전량에 따라 달라지는 연간 지원금을 가동률 90%, 80년 운전을 전제로 계산한 것으로 시민들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경주시는 과장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에 걸리면서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선통합 후 보완을 주장하며 밀어붙인 쪽과 의견 수렴과 내실이 먼저라고 주장한 쪽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등 양상 속에 정책 선거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졸속이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장섰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차기 대구시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보조를 맞췄습니다.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하는 악수를 두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대구시의회도 대구 시민과 이 시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바도 없고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이냐는 의문은 눈덩이처럼 커져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야욕 때문이란 의심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은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찬성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고 신중 반대파는 절차적 정당성과 핵심 조항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공격에 나설 게 불보듯 뻔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애초부터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은 이철우 도지사 등 핵심 추진 세력에겐 선거 전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지사가 추진을 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고 해놓고 속도 추진이 안 된 거다. 그래서 본인이 도지사 선거를 해서 다시 이거 완수하겠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논란에 휩싸인 졸속 행정통합이 선거 핵심 쟁점으로 자리를 잡을수록 정책 선거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3대 초광역 행정통합 법안에서 총 99개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새 법안 모두에 공통적으로 인허가 일괄 처리,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 국공유지의 장기 수의계약 임대 등이 포함돼 있어 단체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개발 특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법안의 경우 절대 농지를 농촌 활력 촉진 특구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도립공원 축소 해제 권한 등은 지역 환경, 농지 복원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7명이 숨진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산림당국은 태풍급 강풍 탓에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사 보고회에선 실제 바람이 산들바람 수준이었고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숲 가꾸기 사업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7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산림청은 초속 27m의 강풍이 불어 불가항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속 27m의 강풍으로 인해서 매우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km에 지금 달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의 공동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상 실측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산불 초기 60시간 동안 풍속은 초속 3m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당국이 주장한 돌풍은 불길이 커진 뒤에 발생한 2차 현상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날 27m의 강풍이 불었느냐? 어디에 뒤져도 27m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연소학대 과정에서 갑자기 온도차가 급격히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대부분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충분히 불을 잡을 수 있었던 60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천년고찰 울람산은 잿더미가 됐고 진화차를 위해 만든 임도 역시 초기 제압엔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산불 예방책으로 시행 중인 숲 가꾸기 사업의 위험성도 제기됐습니다. 나무를 솎아내면 숲 내부로 바람길이 열리면서 지표면의 불이 나무 꼭대기로 옮겨 붙는 수관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길이 나무 끝까지 치솟으면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 현상으로 이어져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감벌이 가장 심각한 산불의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벌 예산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 감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림 예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효율성은 처참했습니다. 산림에 들이는 예산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습니다. 일본의 4배가 넘고요. 미국의 13배가 되고요. 캐나다의 20배가 넘습니다. 그 예산을 준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돌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산불을 구조적 대응 실패가 낳은 참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경북 산불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산림청 상황도와 대응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진화 실패 이유와 60시간 대응 공백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강풍 확산론과 이번 민간 조사에서 제시된 대응 부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경북 초대형 산불 확산의 진짜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를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 등 인구 50만 대도시 14곳과 대구 달서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수원 고양 등 특례시 5곳 등 26곳을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공천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은 철강을 기반으로 AI와 결합한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부족한 부분은 실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 2팀장을 지낼 만큼 윤 정부 탄생에 기여했지만 정치로 풀어야 할 일에 총칼을 썼다면서 계엄은 사과하고 과거와는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수출 실적이 나란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새해 출발을 알렸습니다. 2차 전지와 IT 제품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는 거센 파도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구의 수출액은 7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5% 늘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2차 전지 소재가 2배 넘게 급증했고 자동차 부품과 AI 인프라 관련 첨단 품목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경북 역시 무선 전화기 수출이 5배 넘게 폭증하는 등 IT 제품군이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3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뒤에 그림자도 짙습니다. 미국 관세 장벽에 막힌 철강 수출이 1년 전보다 6.1% 줄어드는 등 전통 산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곧바로 슈퍼 301 조사와 150일 한시 관세라는 플랜 B를 가동하면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도 맞습니다. 1월 호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낙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호황을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구는 2차 전지 성장세는 유지하되
AI 인프라 관련 인쇄 회로나 제어용 케이블 같은 첨단 품목으로 다각화를 병행해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북도 IT 강세를 이어가면서 철강 고부가 가치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출 현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 버팀 이음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고 포항 등 철강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이 전직에 성공한 퇴직자에겐 최대 24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재직자에게도 50만 원의 안심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말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 230억 원을 10% 할인해 판매합니다. 포항사랑 카드 충전은 3월 3일 0시 15분부터 IM샵 앱과 104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구매 한도는 월 40만 원, 보유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시는 1, 2월 830억 원에 이어 3월에도 230억 원을 발행해 연초에만 총 1,06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유통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그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권을 다음 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김성진 기획지원본부장을 새 사내 이사로,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는 이산영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비상무이사의 정성모 포스코홀딩스 사업시너지 본부장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오늘도 기온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 6도, 안동은 3도, 포항은 8도로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4도에서 15도 안팎 보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일교차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 발효 중이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중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달림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김천은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4도, 김천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문경은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4도, 문경은 1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8도, 낮 기온은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